안녕하세요. 크고 다른 야망의자 크다야.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크다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 공저 작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17년 전에 동아일보와 함께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 공모전을 하여 24분의 당선작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해마다 공모작을 펴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출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지켰던 거죠. 해마다 11월에 준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님들께 12월에 선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야망의자의 주인공은 최은희 작가입니다. 최은희 작가님은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는 엄마는 누구나가 처음에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엄마라는 호칭은 참 어색하고 오묘한 느낌이 드는 호칭입니다. 엄마라고만 불러봤지 내가 그렇게 불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18살에 결혼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해내고 있다는 사람도 그 속을 살펴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일이 서툴기만 하고 어설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최은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무례한 세상에 웃으며 대처하는 우리 오양순 여사, 저희 엄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는 18살에 10대의 나이에 시집을 와서 큰 며느리도 아닌데 둘째 며느리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6남매를 거뜬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네 사람의 잘못된 빚보증으로 인하여서 저희 아빠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월남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전에서 열심히 싸우시던 저희 아빠가 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후송하라는 명령을 받고 헬기로 급하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망이 없다,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하라 라는 말을 듣고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약을 다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반나절이 넘는 곳을 찾아가서 약을 얻어오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아빠는 결국 엄마의 노력으로 살게 되었고 저희 6남매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키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저희들에게 남에게 베풀어라, 남에게 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나, 왜 남한테 지고만 살아야 되나, 왜 베풀어 주기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지가 왔을 때 그 거지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거지가 냄새나고 무서워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빼꼼히 얼굴만 내밀고 그 거지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베푸셨던 저희 엄마는 동네 사람에게 빚보증을 다 떠안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저희 6남매를 키우시기 위해서 모든 어떠한 범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마다 않고 다 해내고 다 헤쳐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살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희 엄마는 배우지도 못했고 많은 경험도 없었지만 그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그 선택, 엄마의 그 노력, 헌신으로 저희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엄마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6남매를 위해서 참고 노력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그 노력과 정성으로 저희들은 건강하게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둘째 오빠가 탈선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버티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큰 사고를 당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오빠는 다행히 도로에 떨어지지 않고 흙에 떨어져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첫째 오빠가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 가운데서 엄마는 그 큰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저희 모든 가족들은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었지만 그 노력과 그 고통 속에서도 엄마가 대처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남은 자식들,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가족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는 그 어떤 아픔보다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의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는 세상에 어떤 학력과 배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 가운데는 엄마의 자식을 사랑하는 큰 정성이 있었기에,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살 되던 해에 뇌염을 앓아서 그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뇌가 망가져서 퇴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 제가 누워서 잠을 깨보면 엄마는 무조건 고쳐달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살려만 달라고 울부짖으셨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제 얼굴에 그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정성으로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되던 때에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원이라든지 뭐 배움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텔레비전이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향기가 좋은 로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혜택을 누릴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고등학교 시절쯤 되었을 때 저희 집의 형편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그래서 어머님께 큰 용기를 내서 부탁해서 제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10만 원이란 돈은 엄청난 큰 돈이었는데 엄마 아빠는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유일하게 전공도 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커서
제가 유아교육과에 들어가고 유치원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펼칠 수 있게 되어서 엄마 아빠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배움도 엄마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깊이와 그 넓이는 그 어떤 배움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된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존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